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꿀팁 하나 공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좋은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 읽으면서 이 팁을 접목시켜서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정규 강의 15기는 접수 기간이고요. 이게 6월 8일까지 접수가 가능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릴게요. 서울 아파트 하반기 보합 전망 우세, 내 집 마련한다면 분양 급매로. 내려보면요.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모두 상승. 중개업자도 25%만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승 전환했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 바닥은 찍었다. 인기 지역 매도자들 집값 더 안 내려. 이건 뭐 나가 보시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 시장 기술적 반등, 추세적 상승 반전은 글쎄.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상승이 맞다. 뭐 데드캣이다. 다양한 이 주장이 있는데요. 전세 시장 상황, 향후 시장 향방 결정, 역전세 입주 물량 후폭풍 주목. 서울 아파트 값 더 내릴 가능성 제한적, 실수요자 분양 금매 괜찮다. 이렇게 내용이 섞이고 있고요. 요거 네이버 기사인데 잘 모아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얼마 전까지 어땠느냐? 요랬죠. 22년도 12월 29일 말 그대로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는 24년까지 대세 하락장, 내년 침체 국면 속 금리가 최대 변수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고요? 금리가 내려갔나요? 이상한 설명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금리를 이제 뭐 동결하지 않았냐, 이젠 더 이상 안 올리지 않았냐, 이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못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가 내려가야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경고를 보내고 있고 동결도 얼마나 오래 할지도 몰라요. 금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팔로우업이 어렵죠. 전세가는 어때요? 전세가도 지금 회복을 시작을 했거든요. 전세값 내년 더 떨어진다. 전문가 중에 90%가 10명 중에 9명이.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매매가도 10명 중에 9명이 떨어진다고 했었습니다. 돌아와 볼까요?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 지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부동산의 상승 하락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말이 맞았지?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야. 아니라고 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저도 그럴란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막 어깨에 힘들어가서 봤지? 야 내가 이거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봤지? 이런 분이 계신데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유튜브를 보는 이유는요. 뭐 재미도 중요해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무슨 목적이든 당연한 거고 저는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 채널은 돈 버는 거거든요. 한동안 돈 번 사람이 없어요. 빠져나간 사람만 있어요. 돈 번 사람 없어요. 뭐 금매 잡은 사람이요? 지금 팔 수 있어요? 법인으로 거의 안 샀거든요. 팔 수도 없고 거래량도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기분이 약간 좋고 불안하고 무서운 게 없어진 거지 이거는 안도의 한숨인 거지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저는 잘 알죠. 왜? 전 여기 지금 이 시장에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좋아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이 되고 있는 거고 언론에서 이제 얘기해 주는 거고요. 저처럼 제 이제 목숨줄 달린 애들은 예민하니까 알죠. 회복이 이미 작년 말에 시작됐다는 걸. 회복이잖아요. 이만큼 떨어졌다가 요만큼 올라온 건데 그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제일 듣고 싶은 건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전문가라는 분들, 언론을 다루시는 분들은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상황을 가지고 미래라고 얘기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상황을 미래 예측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미래 예측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안전성을 위해서 지금 시장 상황을 가지고 미래 예측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도 이 컨텐츠 다뤘어요. 22년 말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22년 말에 전세 시장이 불안정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중개업자 중에 25%만 더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꿀팁이 뭐냐면요. 여러분, 중개사님한테 가서 이거 묻는 분들이 많아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로 이거는 제가 그 많은 경험을 기반으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꿀팁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개사님들의 본업은요, 이제 손님 찾아주는 거예요. 중개해주고 사고 줄여주는 겁니다. 요새 가끔 뉴스에 나오는 사기꾼들은 깜방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분들한테 전망을 묻는 심정은 알지만 의미 자체가 없어요. 의미 없는 거 알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는데 완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게 꿀팁이에요. 중개사님들한테 시장의 전망을 물을 때 이렇게 거래가 적거나 겨우 회복하고 있거나 이제 왔다 갔다 여러 전망이 엇갈릴 때는 의미가 없어요. 이분들은 미래를 맞추는 분들이 아니에요. 중개사님 본업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미래를 맞출 정도면 요거 잘 안 하시겠죠. 근데 뭐가 팁이냐? 이런 게 있어요. 평소에는 못 맞추는데 만약에 거래가 서울 기준으로 6천, 7천, 8천 가서 만 건이 넘어가서 화랑장이 오잖아요. 그럼 요게 있어요. 요거는 진짜 돈이 되는데요. 매물대를 보면은 손님이 예를 들어서 손님이 이 5억대 매물을 사면은 5억대 호가는 끝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5억 2천이나 5억 3천이다. 또는 거래가 많지 않아서 손님이 5억짜리 매물을 사면은 다음 매물은 5억 5천인데 5억 5천짜리 매물도 이거 잘 안 깎인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현장 시장 분위기랑 전국 시장 분위기를 파악한 다음에 갔을 때 그 말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거래량이 만 건은 오바고요. 6천 건도 부족해요. 제 경험상 8천 건이 넘어야 되고 상승 중이어야 돼요. 거래가 많고 상승 중인 시장에서는 중개사님들이 근시안적인 미래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수요가 있거든요. 거래량이 많다,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물건이 나와 있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호가가 있는데 딱 똑같은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5억짜리 매물이 싸요. 근데 이 다음 매물이 5억 2천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제 경험상 얘가 나중에 시세가 5억 2천, 3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겠죠. 요게 꿀팁이에요. 중개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처럼 여러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미래 전망을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동료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토론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상승 중에는 달라요. 왜냐면 중개사님들은 거의 이건 직감이나 본능인데 내가 거래를 하면 이 다음 거래가 뭐가 될지를 알아요. 시간은 못 맞추지만. 근데 전 이걸로 상당히 많은 경제적 이득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써먹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시장을 제 영상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전세가 없어지면은 이게 과연 임대인들이 싫어할 일이냐.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극소수.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다주택자, 갭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극소수고 국민들이 여론이 만들어져서 어차피 안 좋아한다. 근데 집주인이란 그 개념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전세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월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집을 사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비싼 월세에 사는 사람으로 갈릴 텐데 이게 나쁘냐? 전세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한 준비 단계였는데 이 준비 단계가 없어진 거니까 결정할 사람들은 결정이 앞당겨진 거고 그리고 이 전세를 놓는 사람이 있음으로써 월세가 못 올라갔으니까 월세가 올라갈 테고 그러면 이 중간에서 시장의 흐름의 속도를 좀 부드럽게 하거나 느리게 하던 전세가 없어졌으므로 나중에 먼 미래에는 자리를 잡겠지만 한동안 집 사는 사람은 늘어날 확률이 높다. 왜냐면 월세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역전세 난해가 아니고요. 요거는 제가 왜 꺼냈냐면은 지금 시장에 나가면 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파트 시장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빌라 시장의 수요가 참고로 어떤 분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데 빌라 시장에 예전에 참여한 분들이 지금 아파트로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빌라 시장에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고 쳐요. 역전세 맞았잖아요. 지금 빠져나온다고요? 무슨 돈으로 빠져나와요? 지금 둘이 얽혀 있는데 못 빠져나와요. 빌라로 갔을 신규 수요자가 아파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많지가 않고요. 빌라가 서울의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여러분 제 말은 빌라 얘기하는 거예요. 연립 다가구 이렇게 나눴을 때 단독 다 나눴을 때 빌라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규 수요가 있긴 있죠.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면은 이 수요만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나오는 거지 기존의 빌라 시장에 묶여있는 분들은 지금 발을 동동거리고 고통스러워 하시지만 아파트 시장으로 나올 여력이 없어요. 그거 아직 아닌데 단순 데이터나 뉴스만 가지고 생각을 얘기하실 때는 지금 현장에 나가면 그 괴리감이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팁도 전달해드리고 시장 전망은 별 의미가 없고 전문가나 언론은 뭔가를 기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상황을 미래에 맞춤으로써 미래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싶은 수요를 자기 컨텐츠에 끌어들이는 것 같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정 하셔서 여러분 경제에 어떻게든 이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